자, 진행하겠습니다. 10월, 10월입니까? 아니죠. 지난 시간에 시험 친 우리 경북 장애인 정보화 협회에서 시험 친 엑셀이랑 한글 시험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터넷에 한번 접속해 보세요. 자,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에서 검색창에서요, 경북 장애인 정보화 협회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경북 장애인 정보화 협회. 자, 내년에는 1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험풀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협회에 들어가 보세요. 경상북도 장애인 정보화 협회. 자, 접속하시고, 자, 첫 페이지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여기 보면 열린마당이라고 있습니다. 열린마당에 가보세요. 열린마당에 가서 장애인 정보화 대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들어가시면 2022년 경북 예선 문제가 있어요. 우리 10월 1일날 시험 쳤죠. 10월 1일. 자, 경북 예선 문제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 클릭하시고 여기 보시면 먼저 엑셀 그리고 문서 작성 두 개 먼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해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예, 잠시만요. 엑셀 먼저 다운 받으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그건 괜찮습니다. 자, 엑셀 다운 받으셔가지고 자, 클릭하셔서 자, 다운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일단 먼저 다운 받으십시오. 제가 봐드릴게요. 엑셀 다운 받으시고, 선생님 2010으로 뜨네. 잠깐만요. 다운 받으시고 내면 그냥 스크린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준비한 ITQ랑 조금 다르셔가지고 당황을 하셨을 건데, 자, 요런 유형은요, 그 컴퓨터 활용 문제에서 약간 요런 유형으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프린트물이 아니고 엑셀 파일로 문제가 나왔는데요. 그냥 문제를 위에서부터 차근차근히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제가 보니까 한 문제 정도만 우리가 안 배운 거고 나머지는 다 배운 거였어요.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면 탭이 있죠. 예선대의 엑셀 클릭해 보세요. 밑에 탭. 자, 여기 보시면 시험 어떻게 준비해라는 내용이 있고요. 실제 시험은 1작업, 2작업 두 개입니다. 자, 1작업 눌러보세요. 1작업. 자, 클릭하셔서 자, 보시면요. 자, 요 옆에 스크롤바를 잘 당기셔야 됩니다. 자, 문제 범위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 밑에 스크롤바를 왼쪽으로 많이 당기시고, 화면이 좀 크면요, 컨트롤 마우스 휠을 눌러서 약간 축소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같이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보세요. 1번 문제. 모든 데이터의 서식 B2부터 J14에는 글꼴 맑은 고딕 11포인트를 적용하랍니다. 자, B2부터, 자, B, 여기죠? B2부터 J14까지 드래그를 하세요. 이거 드래그 하시고.
아시겠죠? 1번 문제는 글꼴하고 크기만 해라. 그게 문제예요. 그게 점수 득점하는 겁니다. 자, 글꼴에 맑은 고딕이라고 치시고, 맑은 고딕. 맑은 고딕, 엔터.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는데요. 활성화 안 되는데. 글씨를 못 써놓겠는데요. 11포인트, 잠시만요. 방송 찍어야 되는데. 아니야, 이게 이게 활성화 안 돼. 잘 안 보여요? 이게 활성화 안 돼. 편집을 누르셔야 돼요. 지금 거는 편집 사용 누르셔야 돼요. 편집 사용. 자, 다시 들어가시고. 선생님도 마찬가지. 요 편집 사용. 요 편집 사용 눌러야 됩니다. 요 들어가세요. 편집 사용. 우리 교수님 오늘 조금 스크린만 봐주셔야겠죠. 하다가 막히면 네, 하시고. 여기는 편집 사용. 오늘 제가 거기만 괜찮아요. 예. 자, 이거는 아까 했던 거고, 했던 거 먼저 조금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잠깐 하고 지금 봐주시고요. 같이 봐주시고. 네. 그죠? 어째서 시작. 자, 그래서요. 자, 맑은 고딕 11포인트 적용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1번 문제 해결. 자, 넘어갑니다. 2번. 자, 2번 문제도 보세요. 자, 스크롤바를 옆으로 당겨서 제목 2022년 비품 현황을 B2부터 J2 영역의 셀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적용하랍니다. 아시겠죠? 자, B2부터 J2까지입니다. B2부터 J. 자, B2부터 J2까지 드래그 하시고, 여기 보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있죠? 요거 클릭. 자, 클릭하시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서식은요, 맑은 고딕에 24포인트랍니다. 자, 크기 24포인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굵게 적용해 주시고, 굵게. 그 다음에 테두리 선, 굵은 실선. 자, 여기 테두리 있죠? 테두리. 자, 요거 눌러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문제 3번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3번. B4부터 J14 영역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으로 정렬하랍니다. 자, 요거 잠깐 봐주세요. 먼저 보고, 자, 우리 교육생님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B4부터 J14까지 드래그를 하는데, 여기 보면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있잖아. 그죠? 자, 요것이 아니고요. 요거 해도 사실은 됩니다. 그런데, 셀 서식의 메뉴가 있어요. 잘 보세요. 문제 3번에. 자, B4부터 J14까지 드래그 한 다음에, 자, 셀 서식, 우클릭해서 셀 서식 들어가도 되고요. 컨트롤 1 눌러도 됩니다. 셀 서식 들어가시면 여기 맞춤이 있어요. 맞춤. 맞춤에 가보세요. 자, 맞춤에 가시면 여기 있죠. 가로. 가로, 가운데 맞춤. 가로, 가운데. 가운데.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세로 가운데 맞춤을 했죠. 자, 세로 가운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됐죠? 지금 몇 번 문제예요? 문제 3번 합니다. 문제 3번. 네.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자, 그리고 여기 맞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셀에 맞춤 해주시면 돼요. 체크해 주시고. 자, 확인 눌러보세요. 확인. 자, 요렇게. 아시겠죠? 요거랑 요걸 눌러도 됩니다. 메뉴에서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하셔도 되는데, 셀 서식에서 하는 게 조금 더 나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뒷부분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B4부터 J4 영역 글꼴을 굵게를 적용하랍니다. 자, B4부터 J4까지죠. B4부터 J4, B4부터 J4 가로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고,
그 다음에 굵게 적용하시면 되겠어요. 굵게. 그래서 옆에가 문제지가 있으니까 시험지가 옆에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문제예요. 요걸 보고 차례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문제 4번. 자, 문제 4번 넘어갑니다. 자, 보면요. B13에서 D13까지 그리고 B14부터 D14까지 자, 요 네 개를 각각 셀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정렬하고 글꼴을 굵게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교육생님들 컨트롤 키 누르셔도 되고요. 그냥 각각 하셔도 됩니다. 각각 하는 게 더 낫습니다. 편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B13부터 D13까지 드래그 해보세요. B13에서 D13까지 드래그, 이렇게 드래그. 그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굵게 적용하고 이렇게 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로 자, 요거 B14부터 D14까지 드래그 해보세요. B14부터 D14 B14부터 D14까지 드래그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굵게 적용하고 됐죠? 그 다음 이제 여기 G13에서 I13도 해주시고요. 자, G13에서 I13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굵게 적용하고 됐죠? 자, 마지막으로 G14에서 I14 G14에서 I14까지 드래그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굵게 적용하시면 돼요. 컨트롤 키 눌러도 되지만 혹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시간 차이 얼마 안 들립니다. 자, 문제 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5번. 자, 이것도 각각 해주시면 돼요. H5부터 H12까지 셀 서식을 이용해서 금액 앞에 원자를 붙이고 가운데 정렬을 해제하랍니다. 자, 이 부분 잘 이거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H5부터 H12까지 드래그 해보세요. H5부터 H12까지 드래그 하신 다음에 셀 서식을 이용하라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메뉴를 사용하지 말고 컨트롤 1 또는 우클릭해서 셀 서식에 들어가세요. 자, 셀 서식 들어가시고 됐죠? 셀 서식 들어가서 자, 표시 형식에 가보세요. 표시 형식. 표시 형식.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현재 회계입니다. 회계에서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호를 눌러가지고 이게 원단위 표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원자 표시 선택. 자,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 이건 뭐예요? 라고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운데 맞춤을 해제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 맞춤에 가셔가지고 맞춤에 가셔서 여기 보시면 가운데 맞춤을 해제해 주시면 돼요. 자, 잘 보세요. 지금 가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일반으로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일반. 자, 일반으로 바꿔 주세요. 일반. 자, 그리고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자, 요 부분요. 저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왔는데 다시 한번 해 드릴게요. 다시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자, 문제 다시 보겠습니다. 5번 보시면 금액 앞에 원자를 표시하고 가운데 정렬 해제하라 했거든요. 가운데 정렬 해제 있죠?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1 누르고요. 자, 표시 형식 가셔서 자, 회계보다는 숫자가 통화 쪽으로 가보세요. 통화로 가겠습니다. 통화로 가서 확인을 눌러보세요. 통화를 가시고 맞춤에 가서 가로에 가서서 일반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숫자 앞에 원자가 붙었죠. 아까 전에 떨어진 거는 회계고 간격이 있는 거는 회계고 이건 통화로 해주세요. 통화. 예, 요거 맞습니다. 자,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G5 문제 5번입니다. G5부터 G12까지 드래그 해보세요. G5부터 G12 아까 전하고 똑같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반복해 봅니다. 자, 컨트롤 1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가서
표시 형식에 가서 통화에 가서 기호는 원화를 붙이시고 맞춤에 가서 가로에 일반으로 해주세요. 가운데 맞춤 해제 일반으로 하시고 확인.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23, 24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3도 해주세요. 자, 23, 24잖아요. 요 두 개는 같이 하겠습니다. 두 개 드래그 하시고 셀서식 불러가지고 표시 형식에 가서 통화에 가서 원화를 붙이시고요. 맞춤에 가서 가운데 맞춤 해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입니다. 6번. 1행과 2행의 행높이는 50으로 하랍니다.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요 1행하고요 2행 드래그 하시고 우클릭 하셔서 행높이에 들어가세요. 행높이. 행높이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50이라고 타이핑 하시면 됩니다. 50 확인 하면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4행에서 14생 있죠. 행높이 35로 하랍니다. 자, 4행부터 14행까지 드래그를 하시고 우클릭 하셔서 행높이 여기 얼마? 35 35로 해주세요. 35 35 확인. 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문제 7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7번. 자, 문제 7번을 보면요. C5부터 C12 영역을 비품으로 이름 정의하랍니다. 이걸 배우셨죠? 그죠? 자, C5부터 C12 드래그 해보세요. C5부터 C12까지 드래그 하셔서, 자, 여기가 뭐다? 자, C5부터 C12 드래그 하신 다음에, 여기가 이름 상자죠? 여기다가 비품이라고 치세요. 비품. 여기다가 비품. 비품 엔터. 됐죠? 비품. 자, 그 다음에 문제 8번. 자, 문제 8번을 보면요. B4부터 J14까지 모든 테두리를 칠합니다. 자, B4부터요. B4부터 J14까지 드래그를 하시고, 자, 요거 드래그 하시고, 테두리에 가서 모든 테두리 이렇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우리 교수님들 안 배우신 건데 그래도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바로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문제 9번에 보면 H4부터 H12 영역에 테두리 빨강 이중 실선을 하랍니다. 자, 먼저 드래그 하세요. H4부터 H12 H4부터 H12까지 드래그. 자, H4부터 H12까지 드래그. 자,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여기 테두리 빨강 이중실선은 우리가 안 해봤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테두리 가보세요. 테두리 가셔서 여기 보면 선 스타일부터 먼저 적용해 보겠습니다. 선 스타일 여기 이중실선이죠. 자, 요거 눌러보세요. 자, 요거 누르면 마우스 포인트가 이렇게 펜 모양이 되는데 우리 교수님들 요거 때문에 당황하셨는데 요거는 쉬워요. 그냥 누르고 드래그만 하시면 돼.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이중실선 꺼져요. 빠져나올 때는 ESC 키 누르면 됩니다. ESC 누르면 자, 빠져나오고 이중실선 칠해졌어요. 마찬가지로 색깔도 빨갛게 할 수 있는데 다시 범위를 드래그 하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테두리 가보세요. 테두리 가셔서 여기 선색 있죠? 요거 빨간색 선택하시고 빨강 요거 선택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펜 모양 되면요 그냥 끄면 됩니다. 그냥 드래그 하시면 돼요. 끌라 하지 말고 그냥 드래그 밑으로 이렇게 드래그만 하시면 돼. 이렇게
이렇게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드래그만 하시면 된다고요. 자, 마찬가지 됐으면 ESC 누르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빨간 실선, 이중 실선 칠해집니다. 자, 마지막 문제 10번 1작업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F13에서 F14 영역을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지정하고 채우기 색을 우리 RGB 색깔로 하랍니다. 자, 잘 보세요. F13에서 F14까지 들어가시고 요거 두 개 들어가시고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르시고, 자, 그런 다음에 색깔이 있잖아요. 여기 RGB, R 레드, G 그린, B 블루입니다. 근데 요 나와 있는 색깔을 적용하랍니다. 잘 보세요. 여기 셀 서식에 들어가 보세요. 여기 들어가셔서 다른 색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색깔 말고 다른 색. 자, 다른 색. 자, 다른 색 눌러가지고 여기 보면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어요. 요 탭을 눌러보세요. 이제 요걸 누르면 우리가 RGB를 지정할 수 있어요. 자, 레드 R은요 255죠. 그죠? 다음에 G 그린은 192로 하랍니다. 그래서 255를 지우고 192라고 치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블루 파랑은요 0으로 하랍니다. 그래서 255를 0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255, 192, 0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색깔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작업에서는 우리 교육생들이 요 이중실선 넣고 색깔을 넣는 거랑 요거 RGB 색깔 지정된 색깔을 넣는 방법을 처음 하시다 보니까 당할 수가 있는데, 그 외에는 문제 지침대로 그냥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죠? 자, 1작업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2작업이 함수입니다.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기대하시는 함수인데, 함수는 평이한 함수가 나왔어요. 다 배우시는 함수인데 단 한 가지만 안 배우고 있고, V룩업이 약간 모양이 다른 형태로 나왔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11번. 자, 비품의 평균 가격 에버리지 함수를 설합니다. 이거 그냥 드래그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자, D16셀 누르고 자, 등호 놓고 자, 에버리지 여기 영어 적혀 있죠? 보고 치시면 되죠. 자, 영어 치시고 A V E R까지 치시면 다 치실 필요 없이, 자, 에버리지 더블 클릭하고, 자, 더블 클릭, 자, 컨트롤 A 또는 요거 눌러도 되고 컨트롤 A 눌러도 되고 함수창을 엽니다. 이렇게. 자, 첫 번째 부분 여기에서, 자, 평균은 요걸 다 드래그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D8부터 D15까지만 드래그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확인 누르시면 돼요. 여기 평균 나와 있죠? 499만, 그죠? 여기 나와 있죠? 4991250. 확인 누르시면 돼요. 4991250원 이렇게 평균. 에버리지는 그냥 드래그만 하시면 돼요. 드래그만.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자, 문제 12번이 우리 교수님들이 안 배우신 거예요. 여기가 좀 안 배운 겁니다. 우리 ITQ에도 아직 안 나왔고. 자, 문제 보시면요. 비품 구매를 위한 입찰업체 간의 제품별 단가 금액 차이를 구하여 여기에 P8부터 P15까지 구하랍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요거 빼주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요거 빼주는데 썸하면 안 돼요? 여기서 함수를 써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단순하게 수식을 하신다면, 자, 수식을 하면 잘 보세요. 수식을 하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냥 등호 놓고 요 셀 누르고 빼기 그 다음에 요 셀 누르고 엔터 치면 돼. 그러면 요 차가 5,000원이잖아. 그죠? 그런 다음에 그냥 드래그만 하면 돼. 그러면 구해져. 근데 문제는 요거 보면 지금 함수라고 했거든요. 함수. 자, 그 함수예요, 함수.
우리 교육생님들이 너무 ITQ만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이거 빼주는 거 그냥 빼주면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함수라고 되기 때문에 우리 빼기 함수가 잘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빼기도 더 셈으로 구할 수 있거든요. 빼기가 쉽지 않아요. 예. 자, 그런데 요 함수가 또 새로 있어요. 빼기 함수. 자, 등호 놓고 im 요거 하나 적어두세요. imsub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게 편리합니다. imsub 요 빼기 함수입니다. 빼기 함수 imsub. 이게 함수를 써라기 때문에 금방 제가 한 수식으로 하면 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하세요. 함수 imsub라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걸 지우고요. 자, 잘 보세요. 등호 놓고, 자, 새로운 함수니까 한번 보세요. 자, 등호 놓고 im이라고 칩니다. im 치면 ims까지 쳐보세요. 그러면 여기 imsub 있죠.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클릭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복소수의 차를 반환합니다. 있죠. 이 복소수라는 거는 실수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임의의 모든 수를 빼줄 수 있는 차를 구하는 함수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imsub 더블 클릭하시고, 자, 더블 클릭하시고 컨트롤 A 눌러서 함수창 부르고,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첫 번째 칸은요, 요 앞에 거 65,000원 누르고, 빼기 넣을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칸은요, 요 뒤에 6만원 누르고요. 요 자동으로 자들 빼줍니다. 5,000원 나오죠. 여기 보면 요 차가 5,000원. 그죠? 자, imsub에서 앞에 거 누르고 두 번째 거는 뒤에 거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그 두 개를 빼주는 함수입니다. 자, 확인 눌러 볼게요. 확인 하면 5,000원 나오죠. 그러면 요 까만 점 가서 들어가시면 나머지 차가 자동으로 구해집니다. 보세요. 5만에서 45,000 빼면 5,000원이죠. 요것을 빼면 6,000원. 요거는 똑같으니까 0이 나오죠. 0 딱 나오죠. 그죠? 그래서 imsub라는 함수가 뒤에 숫자가 높아도 마이너스 등호나 예, 마이너스도 나옵니다. 예, 뒤에가 그럴 때 마이너스. 예를 들면 잘 보세요.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 교수님. 자, 예를 들면 우리 김쌤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거예요. 5,000원이고 뒤에 게 예를 들면 7,000원이시 합시다. 그러면 imsub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ims 해가지고요. 자, 컨트롤 A 부르고 앞에 거 그 다음에 뒤에 거 하면 자, 얼마 나오냐면 빼기 2,000원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뒤에 게 더 크면 빼기 음수로 나와야지. 그러면 이렇게 썸 해갖고 이거로 썸 해갖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여기 썸 함수로 써가지고 그다음 밑에 갈 때 마이너스 부호만 붙여볼까 해버리면 자동으로 그게 돼야 되는데 여기는 함수를 이용하라 했잖아요. 함수를 써야 되겠죠. 함수. 그렇습니다. 함수. 자, 그래서 금방 imsub 함수 쓰면요, 이게 5,000에서 7,000원 빼면 마이너스 2,000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함수도. 자, 이거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함수를 이용하라 했기 때문에 수식으로 말고 함수를 쓰는 게 맞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함수는 더 쉬워요. 자, count if. 자, 요 문제 잘 보세요. 사무실에 설치된 비품수를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사무실에 설치된 비품수를 구하는데 이게 예를 들면 이거 비품이 없는데 이래 되잖아요. 얘네들이 다 비품이고 단지 뭐다 사무실에 설치된 거 개수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사무실을 헤아리면 되죠. 사무실 하나잖아요. 하나, 둘, 사무실 셋. 답이 3이지. 3. 그러니까 사무실을 헤아리면 된다고요. 비품을 헤아리니까 비품이라는 글자가 없는데 이런 질문이 나왔거든요. 자, 문제를 보면 사무실에 설치된 비품 수를 구하니까 요 사무실에는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는 모니터고 여기는 냉장방인데 여하튼 사무실에 설치된 거 개수는 3개잖아요. 3곳이잖아요. 3곳. 곳자를 붙이는 거는 우리 엔더 연산자를 쓰면 되는 거고. 알겠죠?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비품이라 돼 있어 가지고 비품을 생각하니까 비품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자, 보세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 교수님들이 자 카운트 if 보시죠. COU 카운트 if 더블 클릭하시고 컨트롤 A 누르고 자 레인지 범위는 요 범위 D24부터 D31까지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범위.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 조건은 거기다가 사무실이라고 쓰면 돼요. 비품이라고 쓰면 안 되고 이 비품이라는 글자가 없잖아요. 사무실에 설치된 비품수를 구하니까 사무실만 몇 개인지 세알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운표하고 사무실이라고 하면 되죠. 사무실. 이거 비품을 찾으려고 하니까 비품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 3이라고 나오죠. 3개. 그래서 확인 누르시고. 그죠? 자, 요 건자를 여기 곧으로 바뀌라 했어요. 곧. 엔드 연산자를 사용해서. 그래서 수식 입력줄 맨 뒤에다가 누르고 Shift 7 누르고요. 엠버세드 연산, 엔드 연산자 넣고 자 다운표하고 곧이라고 쓰면 됩니다. 곧. 새 곧. 자 다운표 닫고 엔터 치면 새 곧 이렇게. 자 사무실이 3개잖아. 하나 둘 셋 3개. 알겠죠? 그래서 여기 비품 수를 구하라 해가지고 거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시험 칠 때는 당황을 하니까 이게 잘 안 보이지는 거죠. 우리 교수님들이. 자, 그 다음에 문제 14번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14번. 자, 이거 너무 쉬운 거죠. 여기는 이제 너무 쉬우니까 함수를 아예 안 가르쳐 준 거야. 함수가 없잖아요. 알아서 써라 이 말이에요. 라지를 쓰든 맥스를 쓰든 알아서 써라 이 말이에요. 자, 구입 예정 비품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을 구하니까 맥스를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라지를 쓰려면 뒤에다가 숫자 1을 붙이면 되는 거고. 알겠죠? 가장 큰 금액이 얼마예요? 26만 4천원만 나오면 되잖아요. 이거 숫자로 치면 안 되겠죠? 함수를 써야 되니까. 그죠? 자, 등호 놓고 맥스로 하겠습니다. MA. 자, MA 치고요. 맥스 더블 클릭하시고. 자, 컨트롤 A 누르고요. 함수창에서 드래그 마시면 돼요. O24부터 여기 O29까지 드래그.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되죠. 확인 누르면 26만 4천원. 이렇게, 그죠? 여기도 문제가 무슨 함수를 써라는 걸 적어줘야 되는데, 문제 오류죠. 다른 건 다 있는데, 뭐 여기, 요 문제랑, 요 문제도 이죠. 라지를 써도 됩니다. 아시겠죠? D1. 라지로 한번 연습해볼까요? 자, 26만 4천원. 한번 해봅시다. 라지로 해도 됩니다. 여기 함수명이 없으니까, 자, 등호 놓고, LA라고 치면요. 라지 있죠, 라지. 자, 더블 클릭하고, 컨트롤 A 누르고, 자, 어레이 부분은 뭐예요? 범위 드래그 하면 되죠? 범위 드래그 하시고. 라지는 뭐다? 가장 큰 거, 뭐 두 번째 큰 거, 세 번째 큰 거. 가장 큰 거 구하니까 여기다 1이라고 쓰면 되죠? 1. 자, 1하고 확인 누르면 마찬가지 26만 4천원 나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15번 보겠습니다. 문제 15번. 자, 문제 15번. 자, 문제 15번 보시면 취득가액 영역의 합계값을 각각 구하라. 그러니까 이거 다 도와라 이 말이에요. 다 더하는 거. 자, 우리 ITQ에서는 이게 합 구하는 건 이런 건 너무 쉬워서 안 나왔어. 우리 교육생들이 안 배워서 모르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가장 기본적인 걸 먼저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험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자, 같이 보세요. 자, 여기 누르고요. C45 누르고 자, 등호 놓고 SUM 하시면 돼요. sum, SUM, 합 구하는 거, SUM. 자, 더블 클릭하고, 자, 컨트롤 A 해서 범위는 요 C40부터요 44까지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냥 요 드래그. 요것만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냥 드래그해서 확인하면 2705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맞죠? 자, 그 다음에 옆에 거는 자, 우리 교수님들 요것도 썸으로 구해도 되고요. 이미 앞에서 구했으면 요걸 복사하시면 돼요. 그냥 드래그 하시면 돼요. 드래그 하시면 자동으로 합이 구해집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합 구하는 거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거 복사 말고 그냥 합을 한번 구해볼까요? 지우고. 자, 등어놓고 SU 하고요. 썸 드래그 하시고 컨트롤 A 불러서 자, 범위 드래그만 하시면 돼요. 드래그해서 확인. 그러면 249 나오죠. 알겠죠? 예. 땡겨서 굴체선수 그냥 오고 하면.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함수는 우리 ITQ보다 훨씬 쉬운 함수, 기본적인 함수가 나왔는데, 이 시험 치시다 보니까 잘 안 보이시고 당황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보면 아, 이거 충분히 풀 수 있는 함수인데 이렇게 느낌이 올 거예요. 자, 마지막 브이로그 함수가 좀 어렵습니다. 이거 우리가 배운 형태하고 좀 달라서 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8년도 컴퓨터 본체 재고 수량을 여기다 구하라. 그러니까 답이 뭐예요? 답이 뭐예요? 눈으로 보면 2018년도 컴퓨터 본체니까 컴퓨터 본체 2018년 내려오면 답이 뭐예요? 13이잖아요. 13. 요 13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다가 13이 찍히도록 하라. 브이로그업이. 자, 여기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서 브이로그업이 자, 우리가 기존에 배운 유형하고 조금 달라서 당황을 했을 거예요. 일단 답은 13이죠. 자, 같이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N46에다가 자, 클릭하시고 등어 놓고 자, 등어 놓고 브이로그 자, 더블 클릭하고 자, 컨트롤 A 불러서 함수창 부르고 자, 잘 보세요. 먼저 룩업 밸류 첫 번째 값을 뭐로 찍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헷갈리죠. 2018년도입니까? 컴퓨터 본체입니까? 컴퓨터 본체로 가야지 옆으로 가서 나중에 2018년도에서 찾을 거 아닙니까? 알겠죠? 그래서 2018년도 요걸 누르면 안 되고 컴퓨터 본체를 누르셔야 돼요. 자, 컴퓨터 본체 M43을 클릭하시고 자,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이는 범위죠. 자, 14부를 제외한 범위입니다. 그래서 범위를 요서부터 요까지 들어가셔야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셔야죠. 이렇게 들어가.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2018년도 값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1, 2, 3이 되니까 세 번째는 여기 3, 마지막은 0 해주셔야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칸 누르고 자, 드래그 해줍니다. 자, 이 위에 14번은 제외하시고요. 모니터 27인치부터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야죠. 이렇게 드래그. 됐죠? 자, 세 번째, 자, 열은요, 어떻게 됩니까? 컬럼이 돼서, 자, 세 번째 칸은, 여기가 1, 여기가 2. 우리가 구하는 거 2018년도의 컴퓨터 본체니까 1, 2, 3이 됩니다. 3. 여기다 3. 자, 3 넣고, 자, 마지막에 0 넣어보세요. 0. 하니까 뭐예요? 답이 13 나오죠? 여기 13. 그죠? 확인. 그러니까 2018년도 컴퓨터 본체는 13개잖아요. 13. 그래서 브이로그 마지막에 우리가 배운 형태하고 조금 달라서 힘들었을 거고, 그 다음에 금액 차이를 함수로 말고 수식으로 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냥 여기서 요거 빼주는 형태로. 근데 함수를 써야 했기 때문에 아마 감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구하면 되긴 되죠. 그 외에 함수는 너무나 평이하고 쉬운 거였는데, 우리 교수님들이 시험지만 보시다가 이렇게 파일 형태로 나온 문제는 요거는 컴퓨터 활용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니까 거의 무난한 문제들이 대부분 무난하게 다 배운 거예요. 사실 ITQ보다 함수는 더 쉬운 게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다음에는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자, 한글도 보면 우리 교수님들이 당황을 하셔가지고 한글도 풀이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일단 중지를 좀 하고요. 자, 그래서 엑셀은 평이했다 생각하면 됩니다.